삼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년 전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쏟아질 이 엄청난 기회 누가 잡게 될까요? 오늘 영상 정말로 중요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인생을 사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청약 제도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자, 선호도 높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이 됩니다. 당연히 많은 물량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을 해야겠죠. 당연히 그 과정에서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경쟁 과정에서 무주택자나 취약계층한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청약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청약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동산 시장 과열 시기에만 해당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20년간 서울 아파트 청약 평균 경쟁률을 보면요, 20년 중 절반 가까이가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이 안 됩니다. 뭐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 20대 1, 30대 1 그거 20년간 몇 번 안 돼요. 진짜 과열됐을 때만 일어나는 상황이고, 그 외 상황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생각보다 크게 낮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실제 공급이 정말 많을 때는요, 침체 시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좋을 때 공급이 많은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 공급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집값 과열 시기에 대규모로 지정된 신도시가 정말 쏟아질 때는 침체 시기라는 거예요. 과열이라는 게 영원히 지속될 수 없거든요. 분명히 무엇인가 긴축이 오든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 흐름이 꺾이게 돼 있는데, 그 꺾일 때 대규모 신도시에서 공급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또한 부동산 호황 사이클에서 추진 동력을 받은 정비사업장에서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것도 침체 시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침체 시기에는요, 무주택자는 청약을 꺼린다는 겁니다. 내 집 마련을 정말로 원했는데 시장이 계속 주저앉아 버리면은 정말로 사고 싶던 집을 안 사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시장에서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이런 침체 시기라는 거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분양도요, 수요자가 없다면 결국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공분양, 특히 소형면적 같은 경우는 자산 요건도 있고 소득 요건도 있고 굉장히 엄격하죠. 하지만 그것도 수요가 있을 때 나누는 거죠. 수요 없으면 그냥 선착순 분양으로 털어내버립니다. 2014년 기사 하나 보여드릴까요? 강남 세고 2보금자리 선착순 분양, 강남의 공공분양도요, 선착순 분양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면적? 전용 면적 101제곱미터에서 144제곱미터, 129가구에 대해서 선착순 분양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분양가가 6억 6천에서 6억 9천, 114제곱미터는 7억 3천에서 7억 6천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요를 못 찾게 된다면요, 그것은 다른 사람한테 기회가 넘어간다는 거죠. 어떤 다른 사람? 유주택자한테도 기회가 간다는 겁니다. 현재 청약시장은 어떨까요? 여전히 대다수의 무주택자의 공포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둔촌주공도 흥행에 실패했었고 장위 4구역도 흥행에 실패했었죠. 하지만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59타입하고 84타입은 완판이 됐고, 장위 자이 같은 경우는 이제 무순위 청약에서 거의 완판 가깝게 됐거든요. 선착순 분양 과정에서 유주택자가 매물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정말 궁금한 것은요, 3기 신도시입니다. 솔직히 서울에 아파트 분양하는 거, 분양가 그나마 분양가 상한제 적용됐다 하더라도 이게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접근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분양가를 정부가 강하게 통제하니까 접근 가능한 수준이 되는 겁니다. 이 수요를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자, 2021년 8월 같은 경우는요, 1차 사전청약에서 무려 4만 명이 몰렸었고요. 3차 사전청약은요, 6만 8천 명이 몰렸습니다. 과연 지금도 3기 신도시 청약 수요가 많을까? 설마 이것까지 수요가 줄었을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침 공공사전청약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고양 창릉지구 S3블럭, 정부의 새로운 공급주택 모델인 나눔형 공공분양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얘는 환매 조건부 공공분양이죠. 그래서 나중에 매각할 때 공공에만 매각을 해야 되고요. 감정평가 금액의 70% 금액만 매입대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얘는 임대아파트하고 이제 분양주택이 이제 사이에 위치했는데 좀 더 분양에 가까운 공공자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남양주 진접 2지구에서 일반적인 공공분양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공급 경쟁률이 발표돼서요, 저희가 블로그 자료실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청약 경쟁률을 봤더니 고양 창릉 S3 평균 경쟁률은
17.7대1이 나왔습니다. 와, 오랜만에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보네요. 그리고 양정 역세권 경쟁률은 평균 5대1이 나왔고요. 그리고 놀라운 게 남양주 진접 2지구가 평균 3.4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고양창릉 S3는요, 인기가 좀 많았습니다. 자, 왜냐면 얘가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공급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주변 시세 70% 이하의 분양을 책정합니다. 일반적인 공급 분양은 주변 시세 80% 수준에 책정되거든요. 그거보다 낮게 청년하고 신혼부부한테 우선 공급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 70% 책정했더니 창릉지구인데 전용 84제곱미터가 5억 5천, 74 타입은 4억 9천 정도가 책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창릉 지역에서 공급됐던 아파트 분양가보다 10% 이상 저렴하게 공급했기 때문에 분양가적인 매력이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 같은 고금리에 장기 저리 대출도 장점이었어요. 자, 입주자 모집 공고 보면요, 연 1.9에서 3%의 고정금리로 최장 40년간 집값의 80%까지 지원하고 주택 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 차익을 70%를 수분양자한테 귀속시킨다. 그래서 얘는요, DSR 적용도 안 되고 집값의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고정금리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한 가구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전 정부에도 이러한 비슷한 정책이 있었어요. 신혼희망타운이라고 있었지만 신혼희망타운과 다르게 면적도 다양하게 해서 주용 면적까지 늘리고요, 선호도를 높였던 거예요. 또 하나, 신혼희망타운보다 경쟁률이 높았던 이유는 면적뿐만 아니라 신혼희망타운보다 가격도 저렴했다는 거죠. 자, 문제는 남양주 진접 2지구 A7블럭입니다.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면요, 이제 이렇게 지도에 표시된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9호선하고 4호선 역사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보로 10분이 안 걸려요. 4호선, 9호선 더블 역세권에 가까운 아파트 단지입니다. 근데 얘가 평균 경쟁률이 3.4대1 경쟁률이 나왔어요. 거의 넣으면 붙는 수준의 경쟁률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사전청약 경쟁률은 어땠나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2021년 8월에 발표됐었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경쟁률 저희 블로그 자료실에 있잖아요. 이때 남양주 진접 2지구는 평균 7대1 경쟁률이었습니다. 물론 이때도 경쟁률이 높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때보다 반토막밖에 안 되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이게 청약 수요가 좀 많이 줄어들었구나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당시에 1차 사전 청약에서는요, 남양주 진접 2지구의 공급 규모가 이번 공급 규모보다 3배 이상이었다는 거고요. 워낙 다양한 지역에서 동시에 쏟아졌어요. 인천 계양지구하고 복정지구. 그래서 수요가 좀 분산됐었는데 지금은 실질적인 일반 분양 남양주 진접 2지구가 하나였거든요. 근데 3.4대1 경쟁률이 나왔다는 겁니다. 확실히 수요가 줄어든 것이 확 실감이 났다는 거죠. 자, 앞으로 쏟아질 3기 신도시 물량 엄청나죠. 일단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신규 택지, 공공택지를 일반적으로 신도시라고 부르는데 신도시만 딱 합쳐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31만 3천 호를 지정했습니다. 1기 신도시가 27만 호니까 그거보다 많은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우리도 신도시 지정한다 해서 추가로 지정한 게 김포 신도시죠. 얘도 4만 6천 호 규모예요. 딱 신도시만 보더라도 거의 36만 호 가까이 지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원래 정권이 바뀌면 기존 공급 정책에 속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요, 이 3기 신도시의 속도를 굉장히 빨리 내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3기 신도시 전체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이제 3분기까지 대지 조성 공사에 돌입한다고 하네요. 왜 이렇게 정부가 빨리 추진을 하고 있냐? 이미 지정한 기지정 신규 택지에 정부의 새로운 공급 정책을 추진하면서 속도가 빨라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나눔형, 일반형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뉴홈이라는 브랜드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31만 6천호를 2027년까지 공급 계획이 잡혀 있다 보니까 당장 신규 택지 지정에서 하기는 불가능하니까 3기 신도시를 통해서 활용을 하겠네. 그럼 3기 신도시 속도를 앞당기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근데 많은 분들이 3기 신도시만 생각하지만 솔직히 3기 신도시 외에도 거의 3기 신도시 규모만큼 중소규모 택지를 많이 지정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만 64만 2천 호거든요. 그래서 3기 신도시보다 외곽 지역에 내 집만은 저희가 피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3기 신도시보다 안쪽에 집 사시면 좋겠지만요. 그게 모든 분들이 그게 가능하진 않거든요.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3기 신도시 청약을 넣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커트라인이 낮아서 난 3기 신도시 청약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수요가 많이 줄었어요. 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2021년 사전 청약 당시에는요, 수도권 동서남북으로 청약 수요가 한 30만 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동동 떠다니면서 여기 청약 넣었다 저기 청약 넣었다 이랬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뭐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추첨제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동일한 조건 상황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 청약 꼭 노리라고 요즘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3기 신도시 1주택자도 이제 청약을 노리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나오면서 민영주택의 추첨제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갈아타기, 주택수 늘리기에 이 청약 제도가 최적화가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목 규제 중 하나인 1주택자 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럼 3기 신도시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이 쏟아지고 저렴한 가격에 기반 시설도 괜찮고 비전도 높아요. 그러면은 무주택자 내 집 마련은 당연히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유주택자도요, 이것을 통해서 나의 재산 증식에 크게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무주택자의 관심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소형 면적이나 아무래도 좀 선호도가 떨어지는 신규 택지, 그래도 비전 있는 곳은 유주택자한테 기회가 충분히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3기 신도시 민영주택은요,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이 됩니다. 전체 공급 물량의 40%를 차지하는 메인이에요. 자, 실소자들이 이제 외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쇼킹부동산 가족분들이 좋은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주택자는 위험 없는 내 집 마련 기회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기존 주택 사시는 거 불안하실 거예요. 추가로 더 떨어지면 어떻겠지?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전 추가라는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는요, 가장 적은 투자금으로 최대 이익을 주는, 저는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2기 신도시 분양받으셨던 이제 유주택자분들 다 재산을 많이 늘리셨거든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쇼킹부동산 가족분들은요,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을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쇼킹부동산이 멤버십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2회에서 3회 멤버십 회원분들을 위한 영상이 업로드가 되고요. 오늘 그 첫 영상이 오후에 등록이 될 겁니다.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을 원하시는 분들, 특히 앞으로 제일 먼저 과열이 예상되는 분양권 투자 알짜 정보를 가장 먼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3기 신도시도 주기적으로 포함이 될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